네, 안녕하십니까.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24년 8월 28일 썼던 상속세 추징 방법, 금융거래 자금 출처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상속세를 신고하러 오셨다가 이제 상담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추정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상속세는 결정 세목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 세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종합소득세 아니면 뭐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은 신고 세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국가에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신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물론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물론 그 공무원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뭐 세액을 추징한다거나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세금을 신고하면 이제 신고한 걸로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뭐 따로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보다 신고한 걸로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좀 다르게요, 결정 세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 세목이라는 건 뭐냐면 세무 공무원이 결정을 해줘야지만 이 세금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여세는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제 세무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조사는 좀 일정 금액별로, 금액이 아주 적거나 세무 공무원이 그 신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소명만 뭐 이상한 게 있다면 소명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못하면 이제 조사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금액이 좀 큰 분들이 뭐 조사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조사를 이제 세무서에 나오는데, 만약에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상속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 가족 간의 금융거래 검토 내역을 검토를 합니다. 좀 이제 의견이 뭐 5년치만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10년치를 다 봅니다. 그 국세청이나 이런 세무서에서 상속 조사를 할 때는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내역을 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재산을 포함해서 그 돌아가신 전 10년 내에 상속인들한테 뭔가를 주게 되거나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재산이 상속일로 합산돼서 상속세를 이제 계산해서 상속세를 내게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거는 무조건 돌아가신 분 기준의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10년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10년 내, 그러니까 10년 내에 만약에 자식한테 재산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 10년 내에 아무것도 안 주신 분들은 뭐 갑자기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못 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법을 아시는, 뭐 10년 이 룰이 없다면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10년 동안은 이제 그 근기간,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보는 거죠, 이제 상속에 있어서는. 그래서 10년 동안 뭐 누구한테 주든 아니면 안 주고 그냥 돌아가시든 어쨌든 간에 상속세는 동일하게끔 나오게 해야 되다 보니, 형평성을 맞춰야 되다 보니 이제 10년간 자녀, 그러니까 상속인들한테 뭐를 주면은 뭐 금전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것을 주면은 상속세를 상속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산을 이제 만약에 그 10년 내에 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증여세를 신고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건 부동산을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금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상속 조사가 나온다면은 계좌를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신 분 기준의 계좌를 보거든요. 공무원분들이 10년 동안 보면은 자녀가 좀 여럿이 있으면은 누군가에는 또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그거를 이제 다른 형제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밝혀지고 그거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상속세, 물론 증여세를 낸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처음 증여세를 줄 때보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세율은 누진 세율 구조로 가기 때문에 상속세가 원래는 증여세를 줄 때는 자녀들한테 뭐 5천까지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1억까지는 10% 구간이기 때문에 뭐 10% 세율 구간으로 줬다 예를 들면. 근데 상속세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은 어쨌든 아버지 재산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 그 10년 전에 줬던 게 걸려서 이 상속 재산이 플러스가 돼 버리면 이 상속 재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1억까지는 10% 똑같습니다. 증여세율이랑 똑같은데 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이 상속 재산의 어떤 재산가액이 올라가다 보면은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10년 전에 줄 때는 뭐 10년 내니까 10년 내에 줄 때는 10% 세율 구간이었는데 이게 아버지 쪽으로 붙으면 뭐 30% 40% 세율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억 줬는데 1억 주고서는 아들한테 증여세를 뭐 신고를 안 했다. 안 했는데 이 1억을 이제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0% 내야 됩니다. 그때 당시로 소급해서 10% 1,000만 원 내고 그 1,000만 원에 대한 가산세를 다 내셔야 되고요.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했으니까 20% 가산세 붙겠죠. 거기에 그 연 8% 납부지정 가산세 붙고요. 그럼 이 지금 자녀가 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에 받은 거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돌아갔을 때 발견됐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증여세가 뭐 1,000만 원인데 가산세가 뭐 2, 3천만 원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합리하죠. 근데 불합리한데 참 이 법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녀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10년 내에 1억을 줬으면 상속재산에 이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되면 이제 아버지 재산은 1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 세율을 또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상속세도 커지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가산세도 내야 되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죠. 불합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증여세나 이런 부분을 잘 신고를 해야 되고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잘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인들은 10년이고요. 상속인 외자는 5년입니다. 상속인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2명인데 이제 자녀 2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 자녀 2명입니다. 나랑 형제 2명이 상속인이고요. 상속인 외자라는 거는 나의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은 직접적인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속인 외의 자들한테는 5년 이내에 준 것들이 이제 증여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절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냐면 상속인들은 만약에 이제 아버지께서 한 10년은 못 사실 것 같고 5년 이상은 사실 것 같다. 그러면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 며느리한테 좀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한테 만약에 주면은 10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까지는 상속재산에 합산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나 그 며느리한테 주게 되면은 그거는 5년 정도, 5년만 기다리면 별도로 이 증여한 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상속세 절세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상속세가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조사 나왔을 때 10년간의 그 금융거래 내역을 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뭐 병원비를 했다. 아버지가 좀 편찮아서 그럼 그 병원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해놓고요. 그럼 그런 이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이거는 왜 돈이 흘러갔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내면 그 부분은 증여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내도 되고 상속세도 플러스 되지 않는 그런 회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둬라. 그래서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해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가 병원비가 제일 많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럴 때 이제 돈을 빼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조사가 나오거나 세무조사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세무사가 상속조사까지 좀 해봤던 경험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상속세를 많이 신고하는 분으로 가야지, 괜히 이제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분한테 가셨다가는 조금 나중에는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체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100건 이상 하고 하는 이런 상속조사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동훈 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상속세도 좀 덜 나오게 있게끔 고객님의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무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필요하실 때 여기 밑에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카톡 채널, 이메일,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